24명의 학생과 함께하고 있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실과, 상체, 자율진로 동아리 봉사활동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30차시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1년에 5차례 정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교실 환경 속에서 6학년 담임으로 많은 과목과 많은 수업 실수를 감당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 결과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저는 겪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성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은데 학생들과 종이로 함께하는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종이 학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학기 말에 성적 처리를 했을 때 학생마다 정성적으로 다 다르게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와우 아이디어스를 도입하면서 학생들 수업 결과물을 좀 체계적으로 기록하면서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기 말 와우 아이디어스와 함께 나이스를 작성하면서 학기 말이 조금은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와우 아이디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칸반 보드 스타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수업 전에 이 작업장을 미리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칸반 보드 위저드에 대해서 이리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멤버별 칸반 만들기를 이용해서 숫자 멤버 이름으로 한 번 누르면 아이들 칸반이 모두 생성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듀테크를 도입한다고 해서 수업에 에듀테크로 뭔가 강렬하고 이런 변화보다는 준비는 평소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PT와 학습지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꽤나 많이 있었고요. 대신 이 수업 후의 결과물을 학생이 직접 촬영을 하고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와우 아이디어스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지뿐만 아니라 수업 결과물, 뭐 만들기를 했다든지 그림을 그렸다든지 이런 걸 모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태블릿이 수업에 도입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애들이 글씨를 안 쓰면 어떡하지? 뭐 아이들이 글씨를 못 쓰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에듀테크와 이런 손 글씨가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쉽게 납득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록은 실제로 수업은 옛날 방식대로 하되 기록이나 정리 자체를 테크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나중에 보기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수업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전 6학년 2학기 사회 기후위기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이 채식 식단을 만들고 이거를 직접 학교 식단으로 나오게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지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 친구는 남자친구라서 글씨가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 작성을 한 걸 그대로 올리고 소감을 이제 올리면서 학생들이 한 결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술 수업인데요. 미술 수업에서 세밀화 그리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생이 그림 그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세밀화 같은 경우는 수업을 4차시 정도 진행을 했는데 1차 때와 2차 때를 모두 올려서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와우 아이디어스 히치하이킹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간편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학습지를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아이들이 저희 질문에 대답할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6학년 2학기에 아이들이 14차시에 이제 소금 외부 강사 선생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항상 소감을 작성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히치하이킹 기능을 선생님이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이걸 히치하이킹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질문을 쓰지 않고 본인의 답만 쓰면서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례차례 1차 시부터 쭉 이제 적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소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느낌이나 어떤 사전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추적하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수업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에듀테크를 도입했을 때 저는 컴퓨터실에 자주 가요. 근데 컴퓨터실에 가다 보면은 로그인하는 문제나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공지사항에 너가 이제 올려야 될 수업 결과물을 안내하고, 그다음 사이트 주소, 계정 정보를 안내를 하고, 또 학습 결과를 아이들이 업로드를 한 번에 하게 해서 결과물까지 이제 한 번에 수업을 하게 하였는데요. 보시면 이게 독도 관련 수업인데요.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하드뉴스를 제작을 하자라는, 지금 잘 안 떠서, 네. 독도를 지키는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아이들이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사가 만든 예시 자료를 함께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예시 자료를 보고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주소와 계정 정보에 대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제 말을 사실 잘 듣지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 공지사항만 보고 컴퓨터실에서 가자마자 와우 아이디어스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쭉 수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칸반보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누가 하고 누가 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조별 활동에도 와우 아이디어스를 저는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정당을 3개를 만들고 대통령 선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할 때 조별로 작업장을 줘서 아이들이 모두 활동하는 것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는 캔바나 이런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조별로 자기가 어떤 거를 담당을 했는지 최종 결과물을 업로드하고, 그다음 배운 점,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대부분의 수업은 보시면은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요.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물과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결과물과 소감을 반드시 적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학기 초가 시작이 될 텐데요, 학기가. 저는 항상 와우 아이디어스 로그인과 로그아웃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 끝나기 한 5분 전, 3분 전에는 항상 와우 아이디어스에 접속을 해서 소감을 7문장 이상 작성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크롬 즐겨찾기로 와우 아이디어스를 어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1인 1태블릿 환경에서는 로그인을 유지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작업장 아래, 소작업장 아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흐름, 성취 기준, 참고 자료를 제가 미리 작성을 하는데요. 이걸 간단히 보여드리면, 대작업장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적지 않는 작업장은 비공개로 해두고 수업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교사가 정리한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여러 과목이 함께 이제 꼭 모이게 되는데, 이 과목마다 어떤 수치 기준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프로젝트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두고,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읽어보면서 내가 어느 지점을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사 자체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성찰하는 내용을 여기 적기도 하는데, 이때는 제가 수업이 좀 잘 안 되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적으면서 교사인 저의 성장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수업 결과물을 업로드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여행 계획서를 미리 캔버스를 PPT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리 캔버스 결과물을 링크를 업로드하고 여기 보라색 표시가
있는데 평가를 루브릭 평가를 하도록 안내를 하면서 쉽게 바로 평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평가 내용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저희 반이 24명의 학생과 교사인 제가 4점을 최고점으로 해서 100점이 최고점이 되도록 계산을 하게 아이들한테 별표를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평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종이로 이런 사무평가를 했을 때 학생들이 누가 하고 누가 안 했는지를 바로바로 알기도 어렵고 계산하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누가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 아이들 평가 나이스 기록을 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와우 아이디어스를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와우 아이디어스를 좀 예쁘게 꾸며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캔바나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유튜브 썸네일 크기로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반 학급 운영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저희 반은 항상 프로젝트 가장 위에 우리 반 공유 링크라는 게시판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쓰는 페이지나 우리 반 이런 캐릭터의 그림, 그리고 자주 보는 동영상 같은 거를 업로드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나머지로 좀 필요한 시간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접속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우관계 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것들도 우리 반 공유 링크에 올리고 삭제하고 이런 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작업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요 리모컨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요 멤버 소환을 누르면서 학생들이 작업장을 놓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6학년 190명 학생 전 반 친구들이 모두 와우 아이디어스를 사용했는데요. 와우 아이디어스의 그 초대 링크 기능을 사용해서 초대 코드 기능을 사용해서 2주마다 하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이 와우 아이디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면서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의 생기부 기록도 꼼꼼하게 기록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는 졸업식 이제 현수막을 만드는 프로젝트 같은 걸 했었는데요. 6학년 전체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공모전 같은 거를 자체 공모전을 했을 때 결과물을 수합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와우 아이디어스를 굉장히 많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템플릿을 공유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 2025년에 학생들하고 처음 이제 와우 아이디어스 시작할 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PPT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프로젝트 복사하기를 누르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복사가 되시고 그 복사한 프로젝트에 PPT까지 들어있어서 이 순서에 맞게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바쁘게 진행을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따가 수업 토크 시간에 물어봐 주시거나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